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조사 방법론 2 요인 분석 및 스테타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을 진행하고요. 스테타 실습은 두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따로 이제 실습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강의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인 분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탐색적 요인 분석이 있고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관찰된 변수들에서 이제 숨겨진 요인들을 이제 추출해내는 이런 통계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차원을 축소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뽑아내는 건데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가지고요. 어떤 소수의 요인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은 이제 주로 데이터를 좀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변수들 사이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좀 사용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되는 이제 다양한 이른바 관측 변수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변수들 사이에서 이제 상관계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통 요인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변수들에서 공통 요인을 추출을 해서 기법은 이제 주성분 분석 이런 기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인들을 추출했다면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인 회전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른바 이제 베리맥스와 같은 이런 이제 회전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 관찰 대상별로 요인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출된 요인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이제 변수화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추상적인 개념 자체, 사랑 이런 것들은 뭐 키나 혈압이나 온도나 몸무게처럼 어떻게 객관적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들 개념과 관련된 행위 패턴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에 대한 설문 응답을 통해서 그런 개념을 추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추상적인 변수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의 기념일을 잘 챙겨준다, 나와 가능한 오래 있고 싶어 한다, 나의 사소한 농담에 잘 웃어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랑이란 걸 측정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설문을 통해 가지고 변수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이제 다른 변수들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해서 도출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런 잠재 요인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좀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크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문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잠재 요인들 간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제 논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응답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미 이론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저 요인을 측정할 거야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만 탐색적 요인 분석은 아마도 이 측정하는 항목들이 저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즉 어떤 응답을 하는 저변에 어떤 공통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들은요. 얘들 변수에 잠재된 요인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위한 평가 설문 항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그러면 이제 뭐 제품 품질, 제품 서비스, 제품 가치 이 세 요인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능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공간 능력 이 세 요인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은 이처럼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관측 변수들의 공통의 요인을 추출을 해서 그 변수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잠재적인 구성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출된 어떤 요인들은요. 원래의 변수를 대신해서 후속 분석,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에 사용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문 항목을 통해 가지고 20개 정도의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거 가지고 분석하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작은 변수들 그런 걸로 대체한다면 분석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마케팅 팀이 한 소비자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수집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품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사용 용이성,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고객 서비스 이런 이제 변수들을 수집을 했는데 마케팅 팀은 이 5가지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소비자 만족도의 주요 요인을 이해하고자 해요. 이 5개 항목이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단계를 한번 밟아 가보자고요. 일단 데이터는 수집을 했습니다. 각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5가지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행위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성분 분석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주요 요인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했더니 공통 요인이 추출되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의 질과 사용 용이성이 첫 번째 요인에 높게 로딩이 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서비스가 이제 두 번째 요인에 이제 높게 로딩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아마 첫 번째 요인이 제품의 질과 사용 용이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요인이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추출된 요인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인 회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 관찰 대상별로 요인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인을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의 질과 사용 용이성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품 만족도로 명명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뭐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서비스니까 저거는 이제 서비스 만족도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자. 그래서 마케팅 팀은 제품 개선과 고객 서비스 강화에 좀 중점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각 요인에 대해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요. 추가적인 분석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는 실습을 통해 가지고요. 소비자들이 대형 할인마트 이용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도출해 보죠. 변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품질, 가치, 브랜드, 환불, 서비스, 정확, 가격, 원스톱 쇼핑,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구매 의도 성별이 나와 있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1부터 7까지 리커드 척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설문 항목은 대형 할인마트의 제품은 품질이 높다. 이건 이제 전혀 아니다 해서 매우 그렇다까지 이렇게 설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9개의 설문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제 중요성의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소비자의 설문을 통해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몇 가지 요인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대형 할인마트 이용에 관련된 잠재 요인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들 간에 관련된 어떤 잠재 요인들이 존재하는구나. 우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가능한 작은 수의 요인으로 상관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요인을 찾아내고 적절하게 명칭을 부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출된 요인들은 이제 분석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도출된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구매 의도가 있다면 뭐 도출된 요인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줄까? 이런 이제 회계 분석을 실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1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였죠.
그리고 요인 분석을 할 때는요. 분석할 변수가 일단 수치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측값이 있다면 이걸 제거하거나 적절히 대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상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요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합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야 공통 요인은 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관 행렬을 확인해서 적합성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보다 크다. 그럼 이제 적절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상관계수가 절대값이 0.30보다 적다. 이러면 이제 상관관계가 약해서 요인 분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1에 가까워 버리면 다중 공선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상관성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KMO와 바틀렛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건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KMO 값은 0.6 이상이면 이제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고요. 바틀렛 검정 같은 경우는 이제 P 값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0.05보다 적으면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 공통 요인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고유값이 1 이상인 주성분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리도표를 확인해 가지고 고유값을 이제 시각화해 가지고 요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인수가 3개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 주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오는데 요인 구조를 보다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4단계로는 요인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교 회전, 사교 회전이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우리 많이 활용하는 베리맥스 회전은 변수 간 독립성이 있는 상태에서 해석 가능성을 높일 때 직교 회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요인 간 상관관계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사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로 결과를 해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인 적재값을 확인해서 특정 요인에 대해서 적재값이 0.4 이상인 요인을 이제 해당 요인에 적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요인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요인의 이름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건 연구자가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단계는 이제 요인 점수를 계산하고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인 점수를 이제 변수로 저장하고 이걸 이제 회귀 분석 같은 이제 추가 분석에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실습은 그래서 여기까지 6단계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단계는 이제 요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고서에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관 행렬과 KM 바틀렛 검정 결과 그리고 이제 스크리도표하고 요인수 결정 기준 그리고 요인 적재가표와 요인 이름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한 설명력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단계별로 한번 이렇게 스테타 명령어도 좀 소개해 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보여만 드리고 실제 스테타 실습은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인 분석이 이제 단계별로 갔었죠. 일단 데이터를 준비하고 상관행위를 분석하고요.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 회전을 하고 결과 해석을 하고 요인 점수를 계산하고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단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는 변수들이 이제 수치형인지 확인을 하고요. 결측치가 있으면 이제 제거하거나 적절히 대체를 하는 건데 일단은 어, 스테타에서는 이제 설문 항목에 대해서 이제 기술 통계량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머라이즈 용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9가지의 어떤 설문 항목에 대해서 기술 통계량을 일단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형인지를 이제 확인하려면 describe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죠. 결과표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에 따른 가격의 기술 통계량을 이제 표로 제시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블 젠더 성별에 의해서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통계량을 이제 가격에 따라서 예, n 그리고 평균 자 그다음에 표준 편차 중앙값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로 이렇게 제시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상관행렬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인 분석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상관행렬을 확인해서 적합성을 평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KMA와 바틀렛 검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KMO 표본 적합도 검사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KMO 값은 각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얼마나 잘 관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값을 이제 0에서 1 사이 값을 갖고요. KMO 값이 높을수록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요인 분석에 더 적합한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저가 제안한 KMO 값의 해석은요. 일단은 0.6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뭐 0.9 이상 매우 적합하지만 0.6이 되지 않으면 이제 불량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0.5 미만이면 요인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이제 스테타는 기본적으로 9개의 설문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표를 제시하면 되겠죠. PWCORR 그래서 9개의 변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콤마 size 옵션을 주게 되면 상관계수의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이렇게 출력을 해 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관계수 예를 들어서 퀄리티하고 value는 0.5661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어떤 그 변수들끼리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조금 예쁘게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상관계수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워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SDOC 이게 이제 깔려 있지 않게 되면 이제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ASDOC라는 명령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와 이제 동일한 PWCORR 그다음 콤마 SIG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훨씬 더 정제되어 있는 상관계수 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myfile.doc 작업 폴더 안에 이 myfile.doc라는 파일이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 파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바로 논문에 실을 수 있도록 문서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능이니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면 뭐 이제 퀄리티하고 밸류가 0.5661 그래서 상당히 상관관계가 좀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리펀드하고요. 어큐러시, 리펀드하고 서비스 이게 이제 0.6266, 0.6169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묶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KMO와 바틀렛 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려면요. 스테타의 사용자 정의 명령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ssc install 그 다음에 이제 팩토 테스트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팩토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이 9개의 변수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 자체는요. 어떤 결과값을 주냐면 상관행렬의 행령식을 계산해 가지고요. 다중 공선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MO 값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바틀렛 검정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과값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 행렬식도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틀렛 검정 결과 제공하고 있고 KMO 값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죠. 첫 번째 상관행렬의 행렬식은요. 이게 이제 상관행렬의 행렬 자체가 다중 공선성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DT 값이 0.0001보다 크다면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DT 값이 0.0001보다 적거나 같아 버리면 다중 공선성 문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DT 값이 0.056이니까 0.0001보다는 많이 크죠. 그래서 다중 공소성 문제는 없고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인데요. 이건 이제 귀무가설 자체가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다라는 겁니다. 즉 변수간 상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인 분석은 상관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대립가설 자체가 변수간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의 p-value 값이 0.000 그래서 0.05보다 적죠. 그래서 귀부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니까 변수들이 상관되어 있으니까 요인 분석이 가능하구나.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KMO 값 자체는요. 변수 간 상관성이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샘플 적합성을 평가를 하는 건데 이제 보게 되면 0.6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KMO 값이 0.76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합 수준이고 뭐 요인 분석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통 요인을 추출을 하는 건데요. 이제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고유값 1 이상인 주성분을 도출을 하고 스크리도표를 확인해서 이제 고유값을 시각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값 1 이상일 주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이 탐색적 요인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확인적 요인 분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게 설문 항목들입니다. X1, X2, X3, X4, X5 설문 항목들이죠. 사실은 F1과 F2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을 했지만 이 연구와 관련된 구조상 이 잠재 변수들, 잠재 요인들이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차가 없는 이 순수한 잠재 요인들이 이 관측 변수를 설명하고 이 잠재 요인들이 관측 변수를 설명하지 못한 것을 오차가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모델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 개의 관측 변수가 공통된 몇 개의 잠재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 F1이라는 잠재 요인들이 다양한 관측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관측 변수의 수를 줄이면서도 변수들과의 관계를 약간 이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요인 F1, F2는 여러 변수들 사이에 공통된 변동성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 고유 요인들 같은 경우는 각 변수의 고유의 변동성, 즉 이 공통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고유 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관측 변수들은 이제 데이터로 수집된 그런 측정 변수들이죠. 그래서 이 공통 요인 F1, F2는 관측되지 않은 변수입니다. 하지만 여러 관측 변수들의 공통된 변동성을 설명을 하죠. 만약에 F1이 이제 제품 품질이고 F2가 서비스 만족도다. 특정 변수들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다면 이러한 어떤 관측 변수들이 제품 품질을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만족도 그건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측 변수들은 이제 설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로는 이제 각 변수들의 공통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설명되지 못한 것들을 측정된 이 오차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유 요인은 각 관측 변수의 고유한 특성 그리고 측정 오차 이걸 포함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특정 설문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편향이나 아니면 측정 오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 그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각 관측 변수들은요. 다음과 같은 공통 요인과 고유 요인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X1이라고 하는 건요.
자, 요인 적재값 A11 F1 플러스 A12 F2 플러스 U1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AI는요. AI1 F1 플러스 AI2 F2 플러스 UI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11이라는 게 뭐냐? 즉 i번째 관측 번수가 첫 번째 공통 요인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계수라고 보면 되고요. 이 UI는 실제적으로 고유 요인, 즉 공통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XI의 변동성이다. 우리 이렇게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원을 축소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차원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이제 9개의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몇 개의 핵심적인 변수로 요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데이터 간의 상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PCA 자체가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관측 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있다. 그럼 이 상관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주성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축을 만들게 되는데 기존 변수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축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PCA는 이렇게 만든 주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를 선택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단순화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변수를 가진 데이터를 PCA로 분석했더니 중요한 2개 내지 3개의 주성분만 남았다. 그럼 그걸 이제 변수화 시켜 가지고 새로운 변수로 만들고 그럼 단순화시킨 변수를 가지고 뭐 다중 회귀 분석이나 이제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의 장점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 간 중복을 제거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변수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면 굳이 그거를 다 이렇게 분석에 사용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을 줄이고 데이터를 단순화하면 좋겠죠. 사실 이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되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때 서로 간에 상쇄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 데이터를 단순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연구 성과를 좀 좋게 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원이 높은 데이터를 뭐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 그래프 등으로 그릴 때도 쉽게 시각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져요. 사실은 이제 변수가 10개다. 그러면 10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게 되면 경로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계산도 매우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런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핵심 정보만 유지할 수 있다면 분석이 훨씬 간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주성분 분석 이후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네, 약간 사실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실습을 할 때는 일단 주성분 분석을 해서 일단 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유값이 1 이상인 그런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이제 실습으로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고 변수를 요약하는 거고요. 주성분 출력 결과는 이제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이제 변수를 줄이거나 시각화가 필요할 때는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은 그 안에서 잠재 요인을 추출해 가지고요.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을 때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출력 결과는 공통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도 이제 가능하고요.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변수들의 어떤 내재된 구조를 이해하고 싶을 때 탐색적 요인 분석을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분석 기반의 이제 공통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 이후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만약에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요약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면 좋고요. 만약에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하는 잠재 요인을 찾고 싶다. 그러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인 분석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은 고유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실제 스테타 가지고 두 파일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실습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꼭 1, 2, 3에 대한 영상을 다 시청하시길 바랍니다.